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정책학 박사이신 허명한 박사님 모셨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박사님 앞으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, 판단 이런 걸 해주시겠는데 허 박사님 경력이 인물이나 사회 이슈에 정치적이나 그다음에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이 좀 탁월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 들어볼만 하실 겁니다. 또 우리 허 박사님이 시의성 있는 정책과 정치적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또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시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을 받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고견을 들을 수가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, 허 박사님. 너무 붕붕 띄우시는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해야죠. 오늘 이슈가 말씀하시겠다는 이슈가 뭐 전혀 우리는 예정되지 않고 지금 와서 뭘 할까 고민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건데 하여튼 나라가 네 거가 이거 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1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난 25일이죠 토요일 날 종각 근처에서 소위 얘기하는 보수 진영 뭐 그다음에 저기 그 진보 진영 갈 것 없이 30, 40, 3040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신발 던지면서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던 그런 얘기입니다. 그죠? 네.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? 이 집값, 전세값 오르는 거죠. 예. 제가 이걸 나라가 네 거가 하는 이 말을 좀 실감 있게 들은 피부에 와닿는 게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옛날 그 행정자치부에 있었어요. 어느 공무원이 그 뇌물을 500만 원을 받았어.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임이 되고 막 이래 됐어요. 근데 그 5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해서 전세를 2년에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치가 선한 의지로 한 거죠. 선한 의지로 너가 한번 계약하면 2년 동안 막 잊어버리고 살게 해줄게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게 이 전세 주는 사람은 어디 바보 덩신입니까? 이게 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권력과는 절대 안 됩니다. 그 이 사람들은 전세금을 올려버렸는데 그 올린 액수가 500만 원이야. 그럼 자기는 이제 한 푼, 두 푼 모아가지고 적금 찾아오면 한 300만 원 되고 뭐 이러는데 500만 원을 못 내면은 변두리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, 또. 그렇죠. 이사를 가면은 자기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거 고생하는 거는 막 참는다 하더라도 애를 또다시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돼요. 그렇지. 집사람 또 생활 근거지가 또 옮겨져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새 친구 사귀어야 되고 이게 애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참 안 좋죠. 그러니까 이 아빠된 가장으로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아가 전세금 몰래 준 거예요. 근데 이게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해임이 되고 뭐 공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. 그 과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힘없는 약자를 도운다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기 어떤 선한 의지로만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정책이라는 게. 그래서 이게 지난 주말에 또 똑같은 현상인데요. 부동산 가격 건드리는 바람에 저 잠실 쪽에는 뭐 전세금이 한 5억 올랐다고 지금 장난치나. 그리고 대치동이나 이런 쪽이 뭐 한 2억, 3억, 억 하는 게 무슨 내 이름도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전세 재계약 때 한번 돼 보십시오.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, 그러니까 대깨문이든 문바든 아니면 태극기 부대든 관계없습니다. 이게 이제 집 문제가 되죠. 그렇죠. 2억 원 올려주세요. 아니면 나가세요 하면은 아마 돌아볼걸요. 그러니까 그게 열받아가 저는 아주 저 중요한 그 이벤트라고 봐요, 저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또 테러도 막아놨잖아요. 전에 같으면 은행 대출이라도 급하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메꾼다든지 아니면 대출 받아갖고 아예 그냥 뭐 나중에 우리 모기지 비슷하게 그냥 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자체도 막아버렸으니까. 그렇죠.
참 이게 살아가는데 허 박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들 다 의식주 만족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특히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부인과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 앞으로 가야 될 거 생각하면 약오르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겠어요, 정말. 포기한다고 그러죠.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저 집사람도 요새 완전 낙담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. 그러면 나도 전세를 사는데 이 가격이 올라도 이 같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. 내가 3억 원만 모으면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.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그러죠.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게 꼭 나쁘게 투기나 불로소득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값 모으려면은 계속 또 올라가니까 저쪽에가 못 따라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맞춰놓고 내가 모아가지고 그때 입주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전세 끼고 들어와 사는 건 무조건 안 돼. 무조건 6개월 이내 들어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. 예. 지금 이제 이 정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지난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최소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응급처치 방편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보면은 무려 정권 들어가고 22번의 부동산 그렇죠.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?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. 또 국민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사공이 뿔따고 나듯이 이 실효성 없는 건 둘째 치고 이제는 국민들의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거 생활,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위기감을 가지게 반발이 가지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는 게 전에 정권하고 좀 차이를 둔다면 무슨 차이를 보겠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이제 우리가 좌파 정부냐 우파 정부냐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개념상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요. 그런데 우리 이제 좌파 정부의 이 종북이라는 이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좀 꺼리는 일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봐서 좌파 우파라는 거는 그는 학문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. 아, 그럼요. 그 좌파라는 건 뭐냐? 정부의 역할을 더 크게 보는 거. 반대로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맡기는 걸 더 크게 하는 거. 이런 차이거든요.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좌파 정부다. 이제 종북이라는 이야기는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좌파 정부다. 왜? 권력을, 정부의 힘. 그래서 극단적으로 재난지원금 나눠줬지 않습니까? 정부 세금으로 일자리 요즘 일 한 몇 개월만 하면 실업수당으로 또 그 상환하는 기간만큼 또 먹고 사니까 세상 살기 참 편해졌답니다. 이게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. 주택시장,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전세값이 형성되는 거는 그저 수요와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. 강남에서 그냥 집 한 채 있다고 돈을 그냥 몇 억씩 빵빵 버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. 이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시기, 질투 여기에서 나옵니다. 그렇죠. 남이 잘 사는 거, 세금을 안 냈다 하면은 그건 조져야 되죠. 지 세금 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방법이 없죠. 근데 이 정부는 그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청와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자식들 전부 이제 불로소득 없이 하겠어 하고 지금 강남 재건축 규제하잖아요. 청수를 30% 예를 들어 주라 보면은 공급 물량이 줄죠. 그렇죠.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. 그렇죠. 전세 가격에 대해서 규제, 지금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 전월세 가격 상한제 들어갑니다. 그렇죠.
전월세 가격 상한제를 정부가 칼을 들고 시킨다. 그 시장이 말 안 들어요. 시장은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.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,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 적폐 정권이라 해서 뭐 그냥 조자로의 헝칼 쓰듯이 마구잡이로 지금 뭐 100명 이상 감옥소 보내놓고 있죠.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성들은 아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묵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걸 칼을 그냥 들이대가지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다가 선무당 사람 잡은 거죠. 가격 막 빵빵빵빵 올라가니까 대깨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? 그렇죠. 문바가 어디 있어요? 먹고 사는 문제 집 보고도 돈 올라가는데 그렇죠. 돈 내놔라는데 한번 보십시오. 문 대통령 지지율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. 이거 못 잡으면요. 그래도 뭐 오늘 지지율 뭐 지금 그 유지하고 있다. 부동산 정책하고 관계가 없다. 그래서 또 지지율 뭐 몇 프로 올라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,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수일 안에 또 이제 그 이 3040이 이렇게 뭐 발악 상무상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서니까 이제 그 대안을 내놓는다는데 사실은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건 대안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23번째 정책을 내가지고 그대로 몰아가겠다는 거지 이걸 뭐 자기네들이 어떤 해결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그러면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일반 민초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해서 길거리 나섰지 않습니까? 네. 이러면은 소위 그 야당이 또 있잖아요. 아무리 이쪽에 그 여당이 뭐 지금 170 몇 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, 여자를 바꾸는 거 이외엔 다 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 그 잘못을 하면은 그래도 103석을 가진 통합당이 따지고 보면 103석도 적은 수가 그렇죠.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면 뭔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도 또 뭐 아무 방법이 없어요. 그 해결이 없지 않습니까? 이거 이게 참 정치적인 해결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거?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상황인데 예. 그 미래통합당이 보면 정치력이 없어요.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가 많습니다. 여야 간에. 뭐 대표적으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선거법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번에 사상 유례 없이 긴 비례대표 선거 투표했지 않습니까? 그게 미래한국당이었죠. 당연히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뿌리니까 통합해야 되죠.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카드를 자 우리 이거 통합할게 하더라도 그 대신 너 뭐 해줄래? 이런 식으로 어떤 주고받는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스스로 탁 없애본 거죠. 그러니까 참 정치력이 없구나. 그런 느낌인데 특히 이번 서민들이 뭐 좌파 우파 관계없이 젊은이들한테 어떤 좌절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런 식의 정책을 위한다 하면서 역량의 미숙으로 그런 걸 걷어차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또 지적을 하고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제가 듣기로는 주호영 대표가 한 10가지 그 문 대통령한테 질문할 때 부동산 부분도 하나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외에 어떤 뭐 들은 모습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7석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. 지금 부동산 거래하는데 허가지를 이제는 구청에 공무원한테가 저 이거 사겠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보자. 안 돼. 하면은 사고 못 팔아요. 그런다고 그래요. 예,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예. 그럼 또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또 뒷돈 좀 찔러주고 뭐 오만 또 스토리가 또 나올 겁니다. 이게 전형적인
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좌파 정부, 그게 정부의 권력, 쉽게 하면 공무원의 끝발이 점점 더 세지는 거고 네. 극단적으로 세진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? 예. 관료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. 당원, 공산당원. 예. 그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입법 개정안 내놓은 게 이제 고위공무원들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그거 60일 이내 안 팔면은 5년 이하 니 깜빵 보내겠다. 이 법 지금 또 내놨어요. 이것도 서민 입장에서는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예. 사람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. 안 되죠. 예. 이게 가진 자를 조진다 하는 이런 느낌에서는 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.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박수치지만 그게 언제든지 자기인데 돕니다. 아이 뭐 소유권 제약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니 박수 쳤잖아. 니도 해. 할 말이 없죠. 그렇죠. 지금 뭐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청주집 놔두고 팔고 반포 거 놔뒀다 해가지고 여론에 아주 호된 공격받아가 이번에 반포집도 내놨대요. 그러면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집 딱 내놨기 때문에 어느 놈이 말 안 들어 하고 이제 박살을 내겠죠. 큰일 났습니다. 이게 사유재산제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.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쭉 이래 어떤 국가는 흥하고 어떤 국가는 망했느냐 하는 걸 공부를 해보면 그 기본 동력이 내 거, 내 재산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. 아, 그럼요. 이걸 이렇게 국가의 목표, 보다 나은 공익, 뭐 이런 명분은 이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로소득에 대한 시기, 질투심이죠. 네. 이런 걸 계속 밀고 나갔을 때, 참, 금년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4% 지금 감액 추경하는 걸로 알고, 내년도에는 세가 더 줄어들어서 12% 감액된다고 지금 저는 그래 듣고 있는데, 국가 경제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. 이게, 그래서 그냥 그 우파들이 뭐 비난한다. 이거 절대 아닙니다. 이걸 왜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 귀도 열어서 듣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기와 아집, 독선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허 박사님이나 뭐 저 같은 민초가 걱정하는 것도 자 뭐가 좀 잘못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졌으면은 남한테 그걸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권력을 그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 정책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근데 저 이렇습니다. 사실 보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국토부 장관이 22번이나 그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그보다 능력이 좀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 일신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바꿔야죠. 근데 안 바꾸잖아요. 그래서 무슨 껌딱지가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바꿉니다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게. 안 되죠. 예,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근본적인 얘기로 하면은 이 정책 기조를 안 바꾼다는 거거든요.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자연 발생적으로 민심의 분노 이게 옛날 같은 밀라는 전조 그렇죠,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죄송한 얘기지만 네.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가격한 표현이 아닙니다. 이 구글 이거 수동 검열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.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. 이런 어떤 그 밀란의 조짐이 보이고 이런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정책 기조를 안 바꾼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? 제가 그 청와대 근무할 때 본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죠. 그 집무실에 1층에서부터 2층 집무실까지 가다 보면은 붉은 카페트에 참 쫙 이래 올라가다 보면은 대통령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면은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,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스스로 들게 돼 있어요. 우리 청와대 그 그렇습니까? 안에 분위기가. 예. 그러면은
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는 이 좌파의 그 지지를 받고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? 국민이죠. 국민의 대통령이죠. 예. 그러면은 우파 쪽 사람이라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을 쓸 수 있죠. 네. 그 대통령이 왜 그걸 뭐 합니까? 하늘은 당대의 세일 인물 다 줍니다. 단지 그걸 발탁하는 사람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인재풀을 내 사람이 먼저다 하고 우리 편만 열해보고 니 치워 이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바꿔집니까? 저도 광주에 있을 때 이거 결제를 이래 해보면요. 내가 이렇게 발표한 거를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. 그게 관례의 속성이에요. 그럼 이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. 그럼 새 사람이 와가 이래 봤을 때, 아, 이건 좀 문제 있으니까 이래 하면 되겠다 하는 명분이 되거든요. 지금 김현미 장관도 열심히 본인은 했겠죠. 하지만 결과가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고 국정을 면책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아, 그럼요. 이게 엄청난 권력을 쓰는 건데 결과가 아니라면은 본인이 겸하게 자리를 비켜주고 새 사람이 와서 새롭게 또 할 수 있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끝까지 고 그럼 죽어나봐지는 거 조조군사죠. 우리 시민들만 서민들만 그냥 이제 전세금 1억 2억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? 어디 뭐 사기치고 도둑질 해야 됩니까? 이게 왜 그런 아픔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을 교체하는 부분 좀 널리 인재를 모셔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한지 참 이해가 안 돼요, 저는. 그래, 이제 지금까지 전례를 봐가지고 지금 사람 바꾸고 새로운 정책, 말로만 뭐 용어는 바꿀지 몰라도 그 정책이 그 정책입니다. 그 밥이 그 나물이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23번째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생겼는데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정책이 지금 아까 허 박사님 표현처럼 곤대, 아까 얘기한 뭐 사회주의 어떤 그 정책이 곤대 이렇게 되면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는 게 있으시면은 좀 여러 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떠실지. 그게 일반 백성들은 자기 피부로 느끼는 게 좋으면 좋답니다. 피부로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. 그렇죠. 그 생각을 못 바꾸니까 지금 거래, 허가제, 막 공무원 허가 받고 사고 팔아. 거기다가 이제 2채 이상 가지면은 그 빨리 안 팔면은 깜빵 보내. 거기다 저 세종시 가자. 지금 세종시 천도론 다시 이야기 나오잖아요. 아니 누가 이야기했죠. 아니 광화문 청사 만들겠다 하더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뭐 너무 평상시 세종시에 가가 집무나 좀 했으면 몰라. 갑자기 세종시로 간다.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생각해보십시오. 우리 대표님도 나이가 들면은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대한민국 병원 좋은 데 가면 어디 이야기합니까? 삼성의료원, 뭐 강남 세브란스, 뭐 현대아산, 또 분당에는 서울대병원, 뭐 이게 서울에 있잖아요.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강원도 정선 군수하고 통화를 해가 내일 이래 만나기를 오늘 통화를 하고 갔어요. 이튿날 갔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. 그 부군수가 나와가 일을 보고는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? 그러니까 군수님 맹장 수술하러 저 원주에 나갔습니다. 그래요. 아니 어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아무 이야기 없었는데요. 아니에요. 그 며칠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그 군청 정선 업에 어디 의원에 가가 용하다는 의원인데 가가 물어보니까 약 이래 지주면서 이거 보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었는데도 안 났어요. 그걸 뭐 도저히 아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갔더니만 맹장이라. 그러면 맹장이니까 수술해야죠. 그래서 그 수술한다고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뭐랍니까? 할 말이 없죠. 근데 그때 저 청와대에 와서 복명하기를 아니 정선군의 군수라면 최고의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분인데 군수 맹장조차도 모르고 맹장을 알았다 한들 수술도 못하고 정선군 의료 시설 내지는 수준이 그러면 정선군 저 산비탈에 흙 파가지고 묵어 사는
그 농민들은 네. 뭐가 아파 죽은 줄도 모르고 막 세상 베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게. 네.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재 의료 수준이죠. 네. 근데 서울에 유명한 이런 병원에 오면은 다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강남, 서울 집값들이 올라가는 게 이런 의료 서비스죠.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가는 게 이제 뭐 특목고 뭐 스카이 대학교 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보내려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하는데 그게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만들자 했는데 이 정부 좌파 인사들 뭡니까? 특목고 그거 없애야 됩니다. 부익부 빈익빈 더 심화시킵니다. 이래 놓고는 막상 우리가 깨놓고 보십시오. 진짜 나쁜 놈들이지. 저 새끼들은 전부 말이야, 특목고 다 보내고, 그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패권주의 이렇게 오만 욕을 다 하면서도 자기 새끼들은 전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미국, 영국 유학 보내고. 전 진짜 놀랐어요. 그분들은 진짜 참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도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못 보냅니다. 돈 없어요. 예. 뭔 돈이 생겨가지고 그래 보냈는지 그래 놓고는 특목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예? 교육 서비스의 평준화를 못 만드는 거죠. 문화 서비스 보십시오. 서울의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이 좋은 데서 러시아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 와가지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 오면 경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수지 타산 맞춘다 보면은 정성군에 가서 공연 못 합니다. 그럼 서울서 하게 돼 있고 그럼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그냥 주어진 현상대로 받아들여야 돼요.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조져야죠.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기능을 맡기고 정부가 보완적으로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수급 상황에서 차분하게 가는 건데 이걸 조지겠다고 들이다 칼수시 내다가 지금 집값 엄청 떼어놓은 거 아닙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이 정권이 사실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지금 민심이 지금 여기까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폭발될지는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박사님이나 저나 그렇죠. 지켜봐야 되지만 예. 매우 불안하다. 예. 매우 민심이 불안하다. 예. 이거는 이 정권에도 인지를 해야 된다. 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라가 네 거가 하는 이 명제로 박사님의 고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